반갑습니다. 이혜경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큐 사파이어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를 두 번째 30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제 열심히 한다고 아직 핀으로는 강의할 수가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마 이렇게 앞에 강의 한번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 삶에 정말 설레임과 기대감과 이런 희망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날까, 그걸 요즘 제가 느끼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신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막 이런 고민을 막 하고 또 만나면 막 신나게 일이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가지지 않고 오늘 뭐 할까, 내일 뭐 할까를 고민하고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인생은 삶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정했고, 또 그런 걸 찾으신 분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12월에 첫 번째 여행을 호주 갔다 왔거든요. 그 사진을 호주 케언즈 리더십을 갔다 왔고 또 이런 사진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굉장히 여행을 좋아해서 아메를 선택하게도 됐거든요. 많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리더님들이 여행을 성취해서 여행 간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가고 싶다, 너무너무 나도 저렇게 자유로운 여행을 가고 싶다, 이래서 이제 다녀오니까 너무 정말 생각한 것보다 내가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애쓰고 했던 것보다 더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 걸 얘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스폰서님은 윤영미 스폰서이다 보니까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 퍼스트 클래스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앉아서 여행을 가리라, 이런 또 다짐을 했고요. 많은 보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여행하면은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하고 또 같이 간 팀들이랑 이렇게 와인을 건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함으로 이렇게 와닿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간 팀들이랑 이렇게 액티비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호주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산호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호텔에서 1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산호 군락으로 갔어요. 갔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아니더라도 스노클링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저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보고 했는데 바다가 너무 깊으니까 제가 구명조끼하고도 다 입었는데 자꾸 발을 땅에 닿아야 이제 편안함을 느끼니까 자꾸 발을 땅에 닿으려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순간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나와서 산호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거기서 또 뭘 느끼냐면 모든 거는 준비를 해야 되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전 세계 최고 좋은 산호섬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못 보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갈 때는 조금 물하고 친해져서 가야 되겠다 느꼈고요. 정말 이게 갈라디노 쇼도 좋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갔다 오자마자 바로 또 소노캄이었잖아요. 소노캄에는 거제 소노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다 온 장소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이랬는데 정말 상상 이상이 일어났어요. 상상 이상이 일어나고 너무 리더님들이,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A70 런던을 위해서 모든 컨셉을 런던으로 바꿔서 공연도 해주시고 이런, 저기 영국 하면 비틀즈잖아요. 비틀즈 공연을 저기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똑같이 분장을 해가지고 우리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정말 아메 속에서는 같은 공간이지만 이루어지는 게 다르구나. 내가 이런 곳에 있다면 이 아메이가 정말 행복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또 있을 거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곳에 제가 먼저 다녀왔으니까 같이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여행을 이제 가고 싶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받쳐주는 회사가 아메이잖아요. 그 아메이가 이제 세계 판매 1위 회사면서 글로벌 리더인데, 저는 이제 이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 어디에서 느꼈냐면, 이제 아메이 사업의 이제 기업 이념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 저도 잘 살고 싶어서 엄청 많은 기회를 찾았거든요. 찾아서 직장을 다녀봐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안 되고,
그리고 자영업자는 뭐 옷가게도 해보고 란제리 가게도 해보고 그다음에 우편 칠급소도 해보고 여러 자영 사업을 했지만 그것 또한 시간에 제약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되지 않아서 나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찾고 있을 때 저는 아메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정말 이제 이게 이제 사업의 기회라는데 이 기회를 너무 쉽게 주니까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거를 이제 발견하고 너무 설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기회인데 어떤 기회일까? 우리가 아침에 정말 눈 뜨면 잠잘 때까지 쓰는 생필품을 어디 가서 샀습니까?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고 나는 그냥 백화점에 가서 쓰고 마트에서 사 쓰고 이러면 돈 쓸 때는 전부 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서 누가 부자 되는지는 생각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이렇게 지금은 예전에는 로드샵이지만 지금은 전부 다 어플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쿠팡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몇 년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지만 적자에 허덕인다 하지만 지금 40조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흑자에 들어서고 소비자들을 와우 회원을 모집해서 처음에는 2,000원, 3,000원이지만 지금 회원비가 7,000원이라도 다 그 회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 편리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저기에는 회원 가입을 해도 소비자일 뿐이고 회사의 회원이라는 거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톡 생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바뀜을 인정하지 않고 편리함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메이는 똑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아메코리아라는 우리 어플에 제품을 넣어주면 내가 연결하고 이제 하는 역할을 해서 내가 회원을 모집을 하면 다 나의 회원이라는 거죠. 나의 자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저기 이제 흥분하게 된 거죠. 흥분하게 됐고 저는 이제 시골 농부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모습은 부잣집 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해보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오로지 진짜 내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는 이런 힘든 것을 넘겨주지 않고 내가 못 받은 유산을 아들한테는 좀 줘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회원으로 주고 싶어요. 돈으로 주면 잘못하면 관리 잘못하면 다 날 먹지만 이 회원으로 주면 매달 보너스가 매달 우리 아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서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어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해도 제가 기복이 없는 거죠. 나는 그렇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내 회원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서 이렇게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회원 자산이 내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앱을 내가 못 만든다면 그 회원을 만들어서 나의 회원을 인증해 주는 데가 아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를 안다면 흔들림이 아니라 설레임이 막 저절로 생기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설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면 소비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속적인 지출은 내가 필요해서 샀었는 이 지출은 누군가의 지속적인 매출이 되고 누군가의 지속적인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힘들게 벌은 돈을 어느 채널로 쓰고 계세요? 다양한 채널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드 대금이 나오면 고민하죠. 이거 안 사도 되는데 괜히 샀네. 이런 생각도 하고 카드 대금을 이렇게 월급 받아가 메꾸고 나면 월급 받아서 결제하고 나서 현금이 한 일주일 쓸 거 있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대요. 그런데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정말 나의 지출을 지금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메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이렇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많다고 할 때 저는 딱 두 가지 때문에 하거든요. 여행, 그리고 상속. 상속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자식한테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 27인데 지금 이제 올해 대학교 졸업이거든요. 다른 외국에도 좀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데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엄마 용돈은 생각하지 마라. 네가 2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열심히 공부해서 500을 벌든 다 네 거다. 엄마는 10원도 안 줘도 된다.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러면 너무 감사하대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우리 엄마 용돈도 줘야 되고 너 어떻게 이런 고민을 친구들끼리 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암의 사부를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ABO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소비자로 우리가 ABO 가입을 하면 소비자도 될 수 있고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을 팔 수 있는 판권까지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를 있어도 월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고 내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부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보고 좋으면 15명에서 25명을 이제 소비자를 관리하면 월 한 50에서 100만 원을 벌 수가 있고, 제처럼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시스템에 100% 접속하고 사업 파트너를 후원하면서 월 3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원하고 상속을 시키고, 그리고 이 수입이 또 인쇄소득이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소득 세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아메이 사업은 내가 아는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면 정말 여행을 가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도전하니까 제가 여행을 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제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수입이 어떻게 공정한가? 우리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가자 하면 너가 가자고 하니까 너 좋잖아. 이제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공부해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집에서, 우리 집에서 필요한 소비를 1일부터 말일까지 소비를 하면 약 20만 원 정도, 20만 PB니까 20만 원 정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사용해 보시는 거죠. 저도 제가 해가지고 해보니까 첫 달에 한 10,000 얼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진짜 돈을 주는 회사가 맞네 싶어서 제가 알린 거죠. 친정에 알려서 오빠도 바꿔 써라. 바꿔 쓰면 이렇게 모이면 돈이 들어간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한테도 알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마케팅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마케팅 형성이 되면, 그리고 저한테도 알려준 스폰서님이 계시잖아요. 스폰서님도 20만 원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친정과 친구는 자기만 썼기 때문에 자기 쓴 거에 우리가 20만 점 하면 3%를 돌려준다 했잖아요. 3%는 이거 6,000원인데 지금 카탈로그 혹시 BV 알죠? 6,000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게 1.8을 곱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0,000 얼마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기 좋게 6,000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두 사람한테 광고를 했잖아요.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줘요. 그룹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60만 점이 되고, 60만 점이 되면은 이제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6% 하면은 36,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36,000원을 다 봐주는 게 아니라 36,000원 안에는 친정과 친구가 선 12,000원을 빼면 저희 소득은 이제 24,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폰서는 전부 다 저하고 다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80만 점 매출이 일어나고, 80만 점은 6% 하면 48,000원이에요. 48,000원에서 또 36,000원을 빼면 스폰서는 12,000원이에요. 왜? 똑같이 20만 원을 썼는데 혼자 20만 원을 썼을 때는 6,000원인데 스폰서는 저한테 광고를 한 사람한테 광고했잖아요. 그 광고비가 6,000원 붙어서 12,000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집은 저도 똑같이 6,000원 썼으면 소비한 거에 대해서는 6,000원인데 친정과 친구한테 2명의 광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광고비가 18,000원부터가 24,000원이에요. 저는 이거를 곰곰이 되짚어 봤어요. 이게 또 곰곰이 되짚어, 처음에는 전부 다 스폰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스폰서는 인생을 가르쳐주는 사람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스승을 빨리 만났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학교 외에는 스승을 만나지 않잖아요. 오로지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이 나의 작은 생각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작았다는 거고, 이렇게 스폰서는 나를 도와서 더 크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게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그래도 니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공부해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이 속에서 이게 수입이 공정하다는 거, 그리고 수입이 역전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매출 선착순이 아니라 공정한 배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이 간단한 거 눈을 감고도 설명할 수 있죠. 이 깊은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내한테 온 기회가 뜰 때는 또 이렇게 먼지처럼 날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세요. 한 명 내가 썼을 때는 1,800원이 들어와요. 내가 6명을 알렸어.
그러면 7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6만 2천 원이 돼. 그리고 또 이제 소개를 받아가 또 올려서 25명의 내게 회원을 모집하면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한 50명에서 한 70명을 모집하면은 이게 한 300만 원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네트워크를 내가 가지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요.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파트너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게끔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 할 때 6명? 내가 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니까 6명 정도는 있겠지. 이렇게 굉장히 아미를 쉽게 와닿고 이렇게 해서 6-4개가 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연봉 2억이 넘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꽂힌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그런 수입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모든 거를 좀 다 정리를 하고 지금은 아미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의 네트워크를 이제 설명할게요. 제가 이혜경입니다. 이혜경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혹시 그 욕지도에 제 파트너 있다는 얘기 좀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욕지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계시고요. 그 소개로 해갖고 밀양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욕지도로 내가 내 홈미팅을 안 가고 요즘 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줌으로 다 공부하고 또 큰 미팅은 같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파트너한테 야, 제주도에서도 세미나 온다. 욕지도 멀지 않다. 세미나 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오해살이라든지 이렇게 큰 미팅은 오고요. 지금은 이제 통영 오해 활용하고 있고 창원 DBC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 이글드림 시스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거사가 나처럼 잘 살고 싶다는 욕구만 있다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Q 사파이어 3번 하고 있고요. 5월 1일부 사파이어 하는데 두 번째 레그는 이제 GP고 5월 1일부 플래티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B 하고 있고, 네 번째는 BF 하고 있고, 다섯, 여섯 번째는 6% 됐다가 9%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서 제가 A70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면 1년 이제 회계연도 안에 보상을 딱 계산을 해서 저는 이게 아미가 교양 강자가 아니잖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알아야 돼요. 그 마케팅을 딱 알면 제가 이제 우리가 9월에 회원가입하면 이 책 많이 받았죠. 이 책 많이 받으면 저는 띠지를 다 붙여갖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61페이지, 오늘 집에 가신 분은 61페이지에 이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셔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래서 내가 마케팅을 결정하면 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매일 내가 이런 거를 다 받으려 하면 저는 연봉 계산을 8월 달에 이미 6, 7, 8 우리가 막 목표 워크샵 하잖아요. 그때 9월부터 나는 다음 회계연도에 어디까지 갈 것이고 어떤 수입 받을 것이고 이렇게 쫙 연봉을 계산해 갖고 움직이면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정도로 설레이고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죠. 플래티늄 이상은 유핀 세미나로 홍콩 마카오 이글드림 회사잖아요. 저는 벌써 홍콩 마카오에 제 영혼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들하고 같이 가자 막 이렇게 매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설레이면서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가 제일 어떤 나의 필드의 찬바람을 이겨내야 되는데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자꾸 뒤로 처지는 거죠. 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뛰어넘냐? 지금 가장 아미를 거절하는 게 뭡니까? 비싸다. 나는 자신이 없다. 뭐 이런 말을 말해서 비싸다고 설명 못하고 그렇지 하고 빠지면 뒤로 물러서면 그자는 제품주는 그러니까 비싼 게 왜 비싸지 않다 아니면 왜 좋은가를 설명하다 보면 그자들이 그 제품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가보자고 저도 하면 그래서 제가 강한 목표가 있으면 강한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케팅을 누구나 좀 해서 내가 지금 그 1000만 점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야. 그러면 열심히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돼요. 그 과정이 제일 힘들고요. 힘들지만 아마추어 시절이잖아요. 아마추어는 다 힘들고 돈을 주고 배워야 돼요. 뭐 골프도 하신 분 있죠. 골프도 레슨 받아야 되고 골프채 사야 되고 준비 다 해야 필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돈 버는 사람은 프로가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아마추어 때부터 돈을 벌려 하면
이 돈이 안 벌리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때는 책도 많이 보고 네,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좀 성장시키는 쪽으로 시간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마케팅을 알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레그를 도우면 사파이어라고 했잖아요. 그 연봉 6천에서 8천. 정말 8천이 될까 하고 계산해 보니까 8천이 되더라고요. 아, 틀린 마케팅이 아니구나. 그리고 레그 3명 하면은 에메랄드. 제가 이제 내년에 에메랄드 도전할 거거든요. 비비하는 친구를 이제 또 후원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 명. 예, 파트너를 도우면 다이아몬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억 5천 정도 되고 6명 레그를 안전하게 탄탄하게 그다가 또 에메랄드 되고 다이아몬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러면 2억에서 3억인데 또 비전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보너스가 많아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로 과연 연봉을 1억 이상 꿈꿀까요?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직책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높아진 분들은 별 보고 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큰 아미를 보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누구랑 하느냐면 사람과 합니다. 사람과 하고 내가 지금 일을 해도 사람하고 직장 가도 상사와 부하 직원 부딪히면서 일을 하고 거래처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하고 결국은 일은 사람들하고 하지 내 혼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십을 잘 맺을까 이런 것도 이제 아메 속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제 사업에 제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알아야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아메이의 어떤 부동산을 하려면 부동산 뭐 교과서 한 4권 정도 공부를 해야 되대요. 그렇듯이 이제 아메이 자격증을 따려면 이 정도 책은 읽어라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속에서 파이프라인 우화를 읽고 연금성 소득이 이런 거구나를 느꼈어요. 의사도 변호사도 물통 크기는 크지만 나가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결국 4만 원 저축하고요. 100만 원 버는 사람도 결국 4만 원 저축하고 이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이 많기 때문에 모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쇄소득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어라. 이 우화를 가지고 풀어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재미있는 속에서 우화를 만들어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혹시 저는 제가 그때 하여튼 어떤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그 제수 생활을 하다가 못을 하나 있죠. 못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매일 조금씩 벽을 제목 뭐 알아요? 쇼생크의 탈출. 그 벽을 조금씩 했던 그 못이 희망이었잖아요. 그 내 인생의 희망은 제 아미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내가 하려면 그런 어떤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 아미하고 똑같은데 옛날 거지만 요즘 막 이렇게 유튜브에도 뭐 이게 돌려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 우화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보물지도는 꿈을 꾸는데 어떤 방식으로 꾸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사실 꿈이 뭐냐 이러면 그냥 잘 살고 싶다 막연함인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또 이제 꿈과 꾸기 발표하다 보니까 보물지도를 막 읽었어요. 읽으니까 항상 목표를 종이에 적고 그리고 매일 아침 바라보고 그리고 된 모습을 상상하라. 그리고 된 모습으로 상상을 하니까 내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어가지고 뭐 A70도 가고 뭐 이런 상상을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취중생이라 보니까 지금 2월 달에 자격증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들 시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공부하나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데 아니고 엄마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공부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이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차도 사고 그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랑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런 상상을 해봐 하면은 글이 싹싹 들어온다 이랬더니 엄마 진짜 그 좋은 방법이다. 처음에는 엄마 그렇다고 뭐랬더래. 아니에요. 엄마가 해보니까 엄마가 매달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랬더니 상상만 해봐. 그러니까 엄마 진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도구로 내가 꿈꾸는 것들을 하면,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뇌를 활용하라잖아요. 뇌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머릿속에 해마가 있다 있잖아요. 해마에서 내가 이거 갖고 싶어 이러면 한 번 생각하면 잊어버린대요. 안 갖고 싶다고 생각한대요. 그럼 매일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러면 21일 동안의 해마가 그 관문을 가지고 있는데 21일이 지나야 통과시켜서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다거든요.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야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적으세요. 적어서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 저는 가족여행 가야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제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자취 생활을 하면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몸에 염증 지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하다 보니까 알았지 염증인 줄 몰랐어요. 무릎 하나 생겼다면 개복해갖고 떼내고 이런 수술을 6번 했어요. 6번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그 수술을 하면은 저는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수술은 그 부위는 드러냈는데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에 영양소를 안 먹으니까 계속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메 유트리라이트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트리라이트도 제가 이 유트리라이트는 한 장입니다. 이 한 장으로 90년 된 역사를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북을 정말 저는 많이 읽고 그리고 소비자들하고 이걸 많이 읽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 유기농 농장이라 해도 안 믿어요. 그 예전에 선배들은 직접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도 너무 많고 하지만 이 책을 보고 저는 여기부터 먼저 읽거든요. 세상을 바꾼 유트리라이트의 발견. 여기 보면은 어떻게 유트리라이트가 그 칼렌보그 박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오늘 한두 번 오셨다거나 아직 이 유트리라이트 책을 스토리북을 못 읽으신 분 5분을 한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너무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 일단 5건이니까 5명 안에서 사회자님 제 랑껏 좀 주세요. 다른 분은 1층 매장에 가면 2,500원 하거든요. 사시면 되고요. 오늘의 이제 만 원의 행복인데 2,500원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스토리북을 이제 읽으면서 유트리라이트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각으로 농장에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리고 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이어트가 끝없는 숙제잖아요. 그리고 스위치온 다이어트도 보면은 그냥 운동만 해갖고 살이 안 빠지잖아요. 충분한 프로틴을 먹어갖고 뇌에서 그 탄수화물 먹으라, 당을 먹으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맨날 살찌다고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다이어트 프로그램 딱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아팠다 보니까 근력이 없고 단백질이 부족하고 기초 체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3일 정도 좀 적게 먹하면 이제 가방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또 먹게 되고 이랬는데 이 책을 읽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지금은 진짜 이렇게 아침을 안 먹고 이게 오잖아요. 그럼 11시 되면은 이미 이제 당이 없어가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막 밥을 찾아요. 그런데 충분히 단백질 먹으면은 그런 정체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밸런스를 또 읽어보면 우리 몸은 전부 호르몬을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전부 호르몬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음식이 나가 먹은 게 그래서 엄청 탄수화물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걸 알면 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한 거는 이제 환자혁명을 가지고 환자혁명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끔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읽고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소화계를 정리했어요. 제가 위가 굉장히 나쁘고 장이 나빠가지고 위가 나쁘면 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부수면서 침샘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나 리파제가 분해를 좀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60 이후로 이제 우리가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이제 잇몸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잇몸 광고를 뭘로 해요? 이 같은 광고 엄청 하잖아요. 얼마나 돈이 남으면 저렇게 유명 배우를 쓸까? 저는 광고를 보도 그냥 안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해서 이 같은 안 먹게끔 관리해줘야 되겠다. 건강한 치아, 그리고 건강한 잇몸, 여기를 위해서는 저도 이제 가글을 잘 안 썼어요. 그리고 치약 칫솔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잇몸에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빨이 조금 아파서 치과를 갔더니 당장 뽑아서 임플란트를 해래요. 나 호수도 가야 되고 안 돼요. 뭐 이빨 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안 빼고 가글을 계속 하루에 3번, 4번 막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살균 소독이 되어가지고 딱 잇몸이 부었던 잇몸이 싹 가라앉고 이빨도 안 아파요. 이거 진짜 저도 이게 감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동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밥만 먹으면 고기를 먹거나 이제 뭐 밀가루를 먹으면 잘 얹혔어요. 한국 사람들 잘 얹힌다 하잖아요. 막 그랬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빨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이제 칼맥디가 좋고요. 그리고 잇몸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 잇몸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비타민 C와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도는 역류성 식도염이래 갖고 우리 한국인의 한 80%가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식도에서 분문이 있어요. 음식이 내려가면 문이 열리고 음식이 내려가고 나면 문이 딱 닫혀요. 저 분문이 헐렁헐렁 해가지고 위산이 위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역류해가 오면은 이제 여기가 서리고 따갑고 한 게 역류식도염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문을 단단하게 하는 거는 이제 칼슘하고 단백질이 단단하게 하고 칼맥디가 열고 닫고를 잘하게 하는 것 이제 영양소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 있다고 하면 이런 원리를 설명해서 프로틴과 칼맥디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 정말 효과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서 하는 역할은 위에는 위산이 우리 강산이라 하잖아요. 2에서 3.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꼭 국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 질환이 너무 많아져요. 왜냐면 위산이 묽어져서 위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밥 먹기 전에는 물을 안 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산이 음식물을 살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수축 이완으로 음식을 죽처럼 만들어요. 그 수축 이완이 안 될 때는 이 위장이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이제 칼맥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오는 질병은 위염, 소화불량, 위경련, 뭐 헬리코박터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속설인 위염이 있을 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은 위험이 좀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붉게 나타나면은 겔포스를 처방하거든요. 저 엄청 겔포스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안 나아요. 그 원리를 보니까 겔포스는 저 상처를 딱 이렇게 메웠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먹으면 싹 씻겨서 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건 괜찮지만 그리고 빈속에 속이 막 썰이거든요. 그래서 저 빈속에 음식물이 없을 때 위산이 저 상처에 건드리니까 썰이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프로틴을 먹으면 저기 새살이 차올라서 딱 메워져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유의궤양까지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어요. 김치도 씻어서 먹고 떡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너무 진짜 속이 썰이고 아프고 그리고 먹기만 먹으면 얹히고 막 이랬는데 이런 영양소를 먹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고 지금 소화에는 또 특허받은 엔자임 바이옴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저 제품이 제 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먹고 해도 뭔가가 항상 제가 이게 마이크로바이옴도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하면 좀 뭔가가 장하고 위가 약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 위에서 이렇게 한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소장으로 가요. 음식. 이거 내부에 소화기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장에 가면 소장이 하는 역할은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간으로 가요. 바로 세포로 가지 않아요. 간으로 가고요. 그리고 면역을 70% 담당하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생성해요. 장이 나쁘면 행복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져요.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장누수 증후군을 막아야 되고요. 그게 맞는 것은 유산균은 맞춤 마이크로바이옴이 제일 좋은데 나는 그게 지금도 22만 원이 비싸다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저는 어떻게든 설명을 해서 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밸런스 위대인 먹어라.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 지구는 제일 장에 도달할 확률이 높고 장벽에 이렇게 붙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슬림핏은 계속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도 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슬림핏 유산균을 드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장누수인데, 요 장누수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장에 있는 것들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요. 수분을 흡수하고 연동운동으로 찌꺼기를 이제 바깥으로 보내는데, 이때 이제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와요. 그리고 육모 사이에 찌꺼기들이 4에서 7kg 정도 있대요. 그래서 숙변만 제거해도 날씬해져요. 그런데 이 숙변 제거에는 하이보비치가 가장 좋은데, 하이보비치를 저도 그냥 줬더니 더 언니야 악성 변비가 생기갖고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이제 저도 본사로 막 얘기했죠. 그럴 때는 이제 악성 변비가 있는 사람은 너무 하이보비치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변비가 올 수가 있다. 그때는 이제 식이섬유 파우더를,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혹시 변비가 있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식이섬유 파우더를 해서 충분히 좀 이렇게 변을 부드럽게 배출하고 난 다음에 하이보비치를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설사나 병이 없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식이섬유를 잘 못 먹으니까 변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나나 병을 못 보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하이보비치를 주고요. 그리고 연동운동, 계속 우리가 장이 연동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연동운동을 하면 이제 칼맥디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해서 제한테 이제 맞춰서 제가 처방을 내려보는 거죠. 내려보면 이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니까 너무너무 지금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영양소가 간으로 흡수된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문맥을 통해서 영양소만 가는 게 아니라 독소도 간다고 합니다. 독소도 간으로 이동이 되면 이제 간의 역할은 해독 기능과 대사 기능과 저장 기능을 해요. 그러면 모든 이제 첨가물과 농약, 독소는 해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사는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를 분해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저장 기능은 음식을 못 먹었을 때 저장했다가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는데, 이때 영양소는 이스트비와 B 플러스는 대사를 도와주고요. 밀클시설은 이제 간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이렇게 대사 기능을 볼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할 때는 이제 주 효소가 단백질이고 보조 효소가 탄수화물, 미네랄이에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가정 시간에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이 대사되어 가지고 포도당으로 바뀌고요. 단백질이 대사되어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지방이 대사되어서 지방산으로 바뀌는데, 이 보조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없어 가지고 이제 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사가 안 된 탄수화물 찌꺼기는 어디다 쌓입니까? 복부비만에 다 쌓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이 대사된 게 혈관을 타고 이제 각 세포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혈관은 혈관벽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혈관벽이 튼튼하게, 혈관이 안 터져야 질병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비타민 C고요. 혈행과 혈전을 녹여주는 것은 이제 오메가3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혈액의 약 알칼리 항상 유지는 7.4에서 7.8 약 알칼리 농도를 맞추는 건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뼈에 99% 칼슘이 필요하고 혈액에 1% 칼슘이 필요하다잖아요. 그 1% 부족하면 이제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특히 남성 리더님들 술 드신다거나 뭐 탄산음료, 바카스 뭐 이런 걸 먹으면 이게 전부 다 산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먹었는데 우리 혈액엔 산성이 들어오니까 알칼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농도가 떨어지면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왔었어요. 뽑아와서 쓰는데 2개 필요하면 2개만 뽑아오는 게 아니라 2개 필요하면 한 10개 정도 뽑아온대요. 그래서 남은 칼슘이 문제다. 남은 칼슘이 혈관벽에 붙으면 혈관벽이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워지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혈관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요로에 막히면 요로결석, 신장에 막히면 신장결석이에요. 그리고 혈관, 이런데 이제 요로결석도 보면 20대에서 한 40대 남성들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요로결석이, 제 소비자 중에 이제 아들이 30살인데 요로결석이 와가지고 너무 아파가 진짜 119에 실려갔대요. 실려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엄마는 이제 아미를 아니까 리더님 뭐 먹으면 돼요 하고 왔길래 칼맥디를
이제 좀 많이 먹이라 이랬더니 아들이 엄마 의사 선생님 칼슘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던데 왜 혈액 속에 칼슘이 많으니까 칼슘을 먹지 마라. 부족해서 뼈에서 뽑아온 건 잔여 칼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먹어야 혈액 속에서 안 뽑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칼슘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혈관을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모세혈관, 사실 동맥은 안 막힙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막혀서 문제잖아요. 이 모세혈관까지 혈액을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양소가 각 세포로 운반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 생명 유지를 해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어쨌든 생명 유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면역, 에너지, 호르몬, 성장 이런 모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약보다는 영양소를 드셔야 돼요. 제가 많이 아파본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사회 본 동생은 정말 이제 아미 제품을 먹으라면 언니 비싸다 안 먹다가 정말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다 먹다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언니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뭐 먹으면 되노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쫙 설명을 했죠. 이런 원리니까 이렇게 먹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근 1년 정도 먹었거든요. 모든 게 다 나았어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아미 제품에 이제 맹신을 하고 있거든요. 왜 안 먹으면 이제 불안해. 그래서 이거 회복이 되니까 내가 아팠다가 안 아픈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프면 행복지수가 딱 떨어지잖아요. 만사 귀찮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건강하면은 뭔가를 하고 싶고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대세잖아요. 지금 이제 4년 정도 됐고, 지요셉 대표님의 강의를 계속 들으면, 필사를 안 하고 그냥 들으면 비트리산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에콜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걸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필사를 했어요. 필사례가 딱 적으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장에는 장을 공격하는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구멍을 내어서 누수가 생기고요. 그리고 장이 느슨해지면서 장 누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는 장이 구멍이 나서 장 누수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독소가 넘어오면 염증 지수가 높아집니다. 염증 세포는 지방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이 뇌고요. 뇌를 공격하면 우울증, 불안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을 해요. 그리고 또 저 염증 세포가 지방을 끌고 다닌다 하잖아요. 저 지방을 내장에 제일 또 저장을 한대요. 저도 제가 인바디 측정을 하면 내장 비만이 굉장히 10일 나오거든요.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그렇지 했더니 이미 제가 장 누수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많아졌다 했잖아요. 그때 그 찌꺼기를 다 내장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요즘 계속 운동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포만감이 떨어지면 계속 먹게 한대요. 해서 비만도 오고요. 간염 수치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이 장 누수인데, 이 장 누수가 이제 이 늘어진 누수 생기는 것을 메워줘야 되잖아요. 메워주는 게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서 만들어내는 게 뷰트리산이에요. 그러면 내가 검사를 해서 내 안에 미생물이 다양한가 많은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2020년 7월에 했을 때는 이렇게 균형이 깨지고, 다양성은 있지만 프로바이오티스가 균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안 됐고, 그리고 이제 3번을 먹으라 해갖고 3번을 먹고 1년 있다가 또 했는데 이 균 밸런스가 맞아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맹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도 차이가 있대요. 맹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항생제를 먹거나 그 다음에 방부제를 먹거나 이러면 죽은 균이 2, 3일 안에 빨리 회복이 되는데, 맹장이 없는 사람은 6개월, 7개월 걸린대요. 저 맹장을 중학교 때 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균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랬는데 또 3번을 먹고, 그리고 내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니까, 아니, 1년이나 먹었는데 왜 유익균이 증가가 안 되냐 이러니까, 유익균의 먹이를 제가 야채 과일을 왜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항상 작게 먹고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익균의 먹이가 없다, 식이섬유가 없다. 그리고 식이섬유 파우더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아침에 저는 굿모닝 할 때 식이섬유 파우더 한 포, 유산균 한 포 이렇게 먼저 먹고요. 단백질하고 이스비하고 하이보비치는 갈아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으니까 이렇게 좋아진 거죠.
좋아지고 2025년 8월에는 결과지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나니까 제가 24년 9월부터 힘이 딱 생겼어요. 저는 저녁에 이렇게 못 다녀요. 4, 5시 되면 집에 자야 됐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목소리가 딱 갈라지고 힘이 없고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이러는데 이걸 하고 내가 부족한 20%가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보실래요? 이 뷰티리산 농도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 장에 뷰티리산의 농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20인 미만은 비싸다면 다른 거 이번 달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거부터 해라. 사실 떨불에서 먹으면 뭐합니까?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진짜 이거부터 검사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저는 계속 소비자들 만나서 해요. 하면서 건강은 첫 번째가 이 검사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바이오의 이제 제가 비전을 알리겠습니다. 미래바이오 비전은 뭐냐면 2020년부터 해갖고 2030년 되려면 한 4년 남았죠. 그러면은 제약회사의 성장률은 4.1%예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헬스는 성장률이 9.9%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60살까지 살다가 만성질환이 오면 다 병원에 의존해서 살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요양병원에 가잖아요.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삶을 봤는데 이제는 우리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요양병원에 부모님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한 5년쯤 전에 돌아가셨는데 6개월 딱 계셨는데 갈 때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이곳에, 그렇다고 제가 모시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요양병원은 안 가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운동하고 해서 나를 관리를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전에는 이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10년 전에는 MBC가 월등히 유튜브보다 매출이 높았어요. 10년 이후에는 유튜브가 훨씬 높아요. 전부 다 핸드폰 각자 누워서 각자 자기 보고 싶은 거를 보잖아요. TV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다고 지금 이제 이마트하고 쿠팡도 보면 10년 전에는 이마트가 훨씬 매출이 높았어요. 지금은 쿠팡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테러바이옴이 변화하는 지금 시점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요셉 대표님 강의를 좀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데 한 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고 진짜 2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해서 단어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오늘 제품이 아니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원래 62세예요. 그런데 더마를 서기 전에는 얼굴이 컸어요. 여기가 이제 1년에 2mm씩 처진다고 했잖아요. 제 얼굴이 컸는데 어느 날 제가 사진이 지금 3천 몇 개가 너무 많다고 좀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운다고 쏙 내리니까 이 사진이 딱 나오면서 내가 저랬다고? 더마 아키텍트 속어보다 딱 골라붙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롱제비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비타민C 앰플이거든요. 저는 한 달에 2개 발라요. 그래서 이것도 억수로 좋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이 침투가 안 되고 우리가 레이저 기능이 늙은 콜라겐을 허물고 어린 콜라겐을 빨리 세워준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롱제비티 이 프로모션을 딱 바르니까 정말 얼굴이 57만 원 안 비싸구나. 정말 이 3D 앰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갖다 줄 돈을 미리 땡겨서 저한테 좀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자꾸 이제 애들도 학교를 가잖아요. 그리고 직장인은 출근을 해요. 아미는 출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를 성공은 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 가서 통제를 받고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도 출석 체크를 안 해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인생에는 진짜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많은 스승님이 강사님이라는 거죠. 저는 DBC에서 들으면 강사님들이 주옥 같은 꿀팁이라든지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 이런 거 들으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DBC를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테마는 다 똑같더라고요.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요.
제가 6%일 때는 6%만큼 들려요. 제가 진짜 이제 1000만 점을 하면 1000만 점 한만큼 들리고요. 지금은 제가 핀업을 해야 되잖아요. 핀업을 하려면 더 잘 들려요. 놓칠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핀업을 하지? 어떻게 하면 핀업을 하면 연봉이 달라지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성진 시험하고 똑같고요. 아이들이 수능 시험 똑같아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지만 수능을 잘 봐야 어느 대학 갈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DBC를 하고 그다음에 탱쿠아를 윤영미 스폰서님은 탱쿠아를 쓰는데 정리를 하라, 제품도 정리하고 어떤 게 이게 그냥 읽지 말고 정리를 하라거든요.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 내 이해가 확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책도 읽고 한 줄이라도 교훈이 되는 걸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걸 적은 거를 제가 노트가 한 2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작년 거, 재작년 거만 봐도 내가 작년에 이혜경이가 이랬네. 그 나의 성장을 계속 내가 기록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서 이제 학습 단계가 탱쿠아까지인데, 탱쿠아도 계속 습관화가 돼야 우리가 성공하려면 10가지 방법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10가지 방법을 제가 계속 습관화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탱쿠아를 적으라고 파트너한테 하면은 숙지하듯이 하는데, 숙지하듯이 말고 정말 내 성장을 위해서 적으시라는 거죠. 그 책도 무슨 책 읽었습니다 하고 제목만 적거든요. 제목 말고 그 안에 한 바닥을 읽더라도 한 줄이라도 네가 느꼈던 것을 적어라. 이제 그게 쌓여야 성장이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신념도 생기고 이렇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처음부터 암이 잘하는 사람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계속 잘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 DBC는 전국에 다 있고 때로는 못 가면, 제가 이제 유튜브도 들어봤잖아요. 유튜브에는 감흥이 떨어져요. 똑같은 걸 제작을 했는데 어떤 그 강사의 제스처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될 수 있으면 출근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고요. 제가 핀업을 하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DBC를 결단해야 되겠다. 사실 오고 가고 시간까지 다 해서 4시간 정도 오거든요. 토요일 4시간 누구를 만나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데 나는 DBC를 가서 나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출근이라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정말 DBC를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부산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지금 비전이 이제 뉴핀 세미나, 마카오, 홍콩, 홍콩이 야경이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대요. 그래서 야경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푸켓은 가족여행. 그래서 아들한테 재용아, 이번 12월이면 가족여행 갈 수 있다. 아들 막 공부하다가도 꼭 하루에 1시간은 헬스 가요. 엄마 내가 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것도 자기는 신나는 거죠.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보통 아들은 틱틱거리거나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푸켓 간다 이러면 목소리가 싹 변해가지고 설거지 좀 해놔. 설거지도 하고 다 해요. 그래 엄마를 도와주고 이런 PPT 자료도 제가 이러자면 이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A70 런던, 정말 저를 가슴 뛰게 하는 게 런던인데 이 런던을 위해서 정말 몰입해서 저도 도전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처음에는 현재의 나, 지금 현재의 나는 부정과 상처의 습관이 있어갖고 물이 탁해요. 커피물처럼 새카매요. 이거를 책과 업무 미팅을 통해서 계속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행동을 하면 정화가 돼요. 어느 정도 정화가 될 때 결단이 생기면서 도전의 힘이 딱 생겨요. 그래서 파트너가 오면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파트너가 안 나와도 내가 계속 들어서 나를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또 저보고 왜 아미는 세미나가 많냐? 저는 이제 친구들이 뭐 모임 하자 이러면 세미나 가서 안 돼 이러고 제가 못 가니까 아미는 왜 그래 세미나가 많냐 이러길래, 야 성공하는데 직장인 마인드로 성공 못 하잖아. 계속 성공 마인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세미나가 있어. 사실 그렇잖아요. 한 일주일만 안 들어도 바로
소비자로 아니면 일반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 속에서 계속 성공의 이 마인드를 유지를 하는 게 성공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혼자는 절대 못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을 해서 리더십도 발휘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과정이지 결국 직선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잘 읽어내서 실행과 역경을 읽어내서 자기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